네, 이 파트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은 한 8분 늦게 시작했는데 외항찬 교수가 독촉을 해가지고 시간을 딱 맞추고 왔습니다. 네, 이제 케이스 그 섹션인데 그 3분 연작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디스커션 타임이 한 10분 있습니다. 12시 20분까지 끝나야 되니까 시간 연장부터 시간 좀 지켜주시고 첫 번째 이제 오광 교수의 케이스 보고해 주시죠. 네. 경험 많지 않지만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이제 다른 병원 수청인 엑스레이 남자 28세로 오른쪽 힙페인이 있었고 2013년 1월이니까 2012년 한 12월에 눈길에서 넘어지면서 증상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제 MRI 효과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에 그 병원 선생님이 제가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환자한테 물어보는데 스트레스 프랙처 내지는 마일드 마이크로 프랙처가 생기면서 헤모리지가 생겼다. 좀 베드레스트를 하라. 이렇게 처방을 받고 근데 1월에서 이제 9월까지 계속돼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데 여기에 좀 보면 아이소덴스한 시그널이 좀 보이고 주위에 이제 이데마투스한 하이 시그널 체인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역시 2013년 9월 한방병원으로 갔죠. 그쪽 병원에서 이제 아직도 6개월, 9개월이 다 됐는데도 시그널이 높고 범매도 시그널도 좋고 역시 한방병원에서도 아큐펑처 침술 치료만 하고 지냈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3년 1월에 아팠던 환자가 11월이 돼서 저한테 처음 왔습니다. 저한테 왔었을 때 엑스레이는 좀 콜텍스가 좀 두꺼워져 있고 계속 아프다는데 움직일 때도 아프고 서 있을 때도 아프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저도 MRI를 다시 찍었는데 세 번째 MRI가 되는 거죠. 2013년 1월에 찍고 9월에 찍고 12월에 찍고 역시 그 당시에는 저도 놓쳤지만 시그널이 좀 떨어져 있는 리전이 가운데 조그맣게 보면서 주위에 역시 이데마투스한 체인지가 인플라메이션이 쭉 깔려있고 당시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 소견은 일리오스와 스탠디나이티스다. 그리고 본메로 시그널의 이데마는 그전 외부 MRI를 갖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저도 약을 주고 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6일날. 그 당시에 랩은 유리계 시대 좀 올라가 있었는데 심통이 없었으니까 에시토마틱 유리세미아라고 보고 나머지 ESR 심통 괜찮았어요. 본 스캔은 제가 11월 달에 했는데 한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한 시그널이. 본 리전이 있지만 아마 일리오스와 레스트로카트 근처니까 엔테스페시라는 개념에 아마 그런 한 시그널이 좀 올라간 것 같다는데 저도 이제 오심을 한 거죠. 해가 바뀌어서 이제 올해 4월에 첫 방문, 저한테 첫 방문하고 5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때 환자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얘기합니다. 밤에 잘 때 아파서 자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비나이나 튜머러스 비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라디오인데 이게 지금 마킹을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지워지지 않아서 그냥 떴습니다. 이 라디오 루스한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보이고 또 나이트 페인이 있다. 그래서 오스테오마를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네 번째 MRI를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환자가 4번의 MRI. 근데 이번에 이넨스를 했습니다. 제가 컨트라스 이넨스를 했더니 영상학과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5개월 만에 MRI를 다시 찍으니까 자기가 자세히 다 들여다봤더니 오진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라디오 안쪽에 있는 나이두스가 정확히 보이는 오스테오마다. 그래서 가운데 나이두스가 좀 MRI도 좀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오스테오마의 내추럴 히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오스테오도 코티칼 심프닝이 생기면서 오스테오마가 전형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12일날 13일날 수술했거든요. CT까지 찍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원래 CT가 이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오스테오마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스로스코프로 수술했습니다. 포지션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완전히 해서 레스프로카트를 좀 앞쪽으로 오게 하고 힙 프렉션을 해가지고 페리페랄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갔습니다. 포탈은 약간
ASIS보다는 앞쪽에 두 개 뚫고 뒤쪽에 뚫어서 센트럴 컴파트먼트 들어갔다 페리페럴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주위에서 페리페럴 쪽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T하고 MR을 찍고 그래서 거의 진단이 14개월 동안 딜레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포탈은 페리페럴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서 캡슐을 쭉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어디저 라이시스를 시행하고 그 당시 이상이 인플라메이션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어디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야는 이제 확인해 가면서 프랙션 믹서 로테이션을 충분히 해서 레스트로 칸타를 좀 앞쪽으로 오게 그래서 캘리 같은 걸로 이게 지금 AP에서 찍은 겁니다. 라트라에서 찍은 게 아니라 다리를 이빨 익스로 로테이션 하면은 저렇게 이게 좀 보입니다.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히 로테이션 하면은 이게 트랜스 라트랄 엑시얼 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로 언루핑을 하는 겁니다. 코티칼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어프로칭이 끝났고 이제 버로 콜텍스 아까 MRI에서 보였고 CT에서 보였던 코티칼 스크러시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오스테통으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큐레스로도 긁어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떠 있는 그 나이두스를 포함한 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브레스포로 잡고 그래서 나이두스까지 익스포저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아래로 쭉 버림을 하고요. 이 아스로스콥이 이제 문헌을 보시면 인컴플리트 디섹션이 될 수 있고 원래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본 프레그 여기 나이두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레그인데 소프트 티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떼내면서 때는 한 조각으로 엠블록 디섹션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조각에서 나이두스가 이제 완전히 제거된 걸 확인하고 CT를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돼서 포탈은 이렇게 되고요. 제거를 했고 인머처 본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쭉 깔려있는 오스테오마 아스로스콥의 장점은 뭐 스페시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까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까냈고 그래서 좀 너네트 벨링을 하고 있고 5월 26일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 환자는 증상은 컴플리트하게 리졸루션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스캔은 좋은데 본스캔 특징은 전체적으로 업테이크가 되면서 가운데가 특히 더 업테이크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블 덴시티 사인인데 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CT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가운데 나이두스 쪽은 시그널이 좁게 보이니까 불사의 어플러스로 보이는데 인트라코티칼하게 있는 경우 트라베큘라 쪽에 있을 때는 CT로 진단이 안 되고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픈 서지컬에서 나이두스를 엠블록 리섹션 하는 게 치료의 원칙인데 이게 보면 아스로스콥 이게 지금 라디오 프리퀀시가 요즘에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앞에 저도 사실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CT 가이드 라디오 프리퀀시 아마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계실 건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라디오 프리퀀시가 지금 큐렌트하게 프리프로드 프로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아티큘러 카트리지 쪽에 있는 경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컴플리케이션이 몇 개 좀 돼 있고 인트라메두럴 리전은 조금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라디오 프리퀀시가 가능한지 영상학과 교수님하고 상의했는데 경험이 없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스로스콥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적어요. 우리 하영찬 선생님이 아스타블론 쪽에 하나 2010년에 보고한 게 있고 뭐 2개, 1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로스콥이 어드밴티지가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챌린징한 부분이 있고 임페리얼 아스타블론 쪽은 아무리 아스로스콥이라고 해도 좀 접근하기 어렵고 이렇게 피모넥 쪽, 저 같은 경우는 트랙션 안 했으니까 수도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큰 문제는 없거든요. 물론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스타블론 쪽에 있을 때는 트랙션 인저리가 있을 수 있다면 땡겨야 되니까 아스로스콥의 최대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익시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발할 수 있고 테크니컬리티는 능하다. 그래서 이 CORR이 되게 케이스 리포트를 잘 안 받아주는 저널인데 2013년에 아스로스코피 어시스턴트 RF로 이제 제거한 논문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아스로스콥을 하되 이쪽을 라디오 프리퀀시로 제거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스로스콥이 어떤 관점에서든지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어라운드 힙, 아스타블룸이나 피모넥 쪽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시스턴트 툴로서는 유용할 것이다. 이 환자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14개월 동안 딜레이드 다이그노시스 했다는 게 최대 실수였던 것 같고 미니멀 인베시브하게 엔도스코프로 아스로스코프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관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엔도스코피 시전에 했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구 파티마 조용호 선생님께서 세트 아스레티스한 케이스 보고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파티마입니다. 세틱 아스라이티스인데요. 보통은 이제 세틱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 고객님들한테 많이 아주 올레이게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건 아주 젊은 남자입니다. 20세 남자인데 3일 정도 되는 브로인 페인을 왔습니다. 동작을 못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군대에서 얼마 전에 집에 가 있어. 어디 가서 내대 시켜줄 테니까 이런 진단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마일드하게 있습니다. 이니셜 엑스레이입니다. 힙 하시는 분들은 이 로드 보시면은 이게 뭐 하는데 쓰는지 아실 건데 이게 아마 오스티오 네크로시스 피부 헤드 이렇게 진단해서 피부라 스크럽 대신에 이렇게 넣어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다시 히스토리를 물었습니다. 뭐 어떤 상태였나 하니까 군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오피 운도 힐링되기 전에 이제 집에 보냈는데 집에서 이 인설션 사이트에 있는 라트럴 사이드 쪽으로 해서 디스차지가 조금 있었는데 집 앞에 로컬 가니까 안티 쓰고 이렇게 레싱 하면서 빨렸다. 그래서 말라서 스티치업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뭐 피부 공장 못해서 봤습니다. 보시면은 헤드 쪽에 이런 네크로시스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디스트럭션 된 소리는 프로그램 보시면 앞쪽에도 이렇게 헤드가 좀 녹아있는 부분 MR을 네크로시스가 맞는 것을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네크로시스가 없습니다. 네크로시스가 없고 조인트 안에는 과정이 비전 있는 상태고요. 이넨스 있는 소견을 보시면 피부 안쪽에도 이넨스가 되는 소견입니다. 2005년에 아마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리포트했는 JBS에 리포트한 내용 보시면 군대 신병들에서 이런 힙 심통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가 서브컨트롤 스트레스 프랙처로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이 환자한테도 그런 게 발생을 했는데 아마 네크로시스로 오인해서 수술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발라이티스 위드 세프틱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같이 건강에 되어 있습니다. 토탈이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이 로드가 정말 잘 빠지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고 토탈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심해서 시야가 확보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척추를 보통 이렇게 일렉트로포털이 걸렸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블레이드를 써도 잘 커팅이 안 돼서 일렉트로포털로 시야를 보호를 하면서 센트럴 네이버 여기 바로 여기 네이버적인 저희가 좀 정리하고 나면은 센트럴 컴파트 쪽으로 일단 안쪽에 이렇게 센트럴 컴파트를 보시면 야스tab으로 포사 쪽으로 포사 쪽으로 그레듀레이션 티슈가 샌드위치가 심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좀 TNS는 날리진 않습니다. 날리진 않고 그냥 주변에 제너비만 깨끗하게 정리를 그래서 페리페랄로 페리페랄 가면 이게 헤드가 원래 여기 거이고 다 파출리 정도 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 보시면 페모로플라스티나 아스타블로플라스티 하면 본 색깔이 이너치가 깨끗한 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데드 본이 되는 데드 본은 정리하면서 같이 데드 본도 정리하고 데드 본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한 원래 보이는 본이 그런 본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정리를 아티클 카티리지가 아래쪽에가 언더웨이드 돼서 컨트롤 버튼에가 디스트럭션 되기 때문에 아티클 카티리지가 제일 스테이블한 부분은 날려주고 페리페럴 쪽에서 다시 이렇게 조정 가능한 부분이 전부 다시 씹어주고 난 다음에 드레인을 받고 이 환자는 이것만 해서는 우리나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엑스레이에 있는 탄탈륨 로드를 포스트 발라이트 컴바인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드립니다. 탄탈륨 로드를 이렇게 제거를 보시면은 뭐 조인트가 잘 올라오는데 뭐 괜찮아질까 걱정도 사실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2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인트 스페이스도 반대쪽에 비해서 특별히 내려오기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날아가는 부분은 캠 리전 조금 더 과도하게 익시드 있는 그 정도의 상태로 또 RM 풀리 부분 활동하는데 그게 지장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좀 계신데요. 이 네크로시스가 책에 보면 이렇게 진단하는 정확한 MRI 파인딩이 있습니다. 더블 라인 사인이 보인다든가 거기에 입각해서 사실 이게 신병들이 생각보다 군대 가는 신병들이 요즘 이렇게 사회에 있을 때 운동 많이 안 하다가 군대 가서 이렇게 과격하게 다시 운동하고 하면서 그런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벤트 없는데 네크로시스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컨트롤 프랙처를 먼저 열심히 보는 게 더 좋으시 않을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자는 저희 경희대학교 조현재 교수님께서 아브라함 서브코너랄 시스트에 대해서 케이스 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릴 케이스는 라달 테어하고 동반된 페모럴 서브콘드랄 시스트인데요. 이거는 좀 지난 중계 때도 좀 보고를 해드렸는데 제가 힙서저리 하면서 처음 만난 분들이고 아주 레어하고 또 임상적 의미가 있다 싶어서 여기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들 고프실 텐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여자 환자입니다. 과거에 태권도 선수 경력이 있고 체육 특기생이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인기나 페인이 있어서 왔고 롱스탠딩, 롱워킹 시에 인기나 페인이 되고 특히 또 가부좌 자세 때 페인이 더 얼베이션을 보였습니다. 피지컬 이점에서는 RM이 큰 문제는 없고 멘탈 임피지먼트 테스트 포지티브에서 아마 라발티가 동반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게 라이트 페모럴 헤드의 서브콘드랄 쪽에 이제 수페리어 포철 쪽으로 스코리를 통한 마진을 가진 비교적 큰 시트가 보이고 마일드한 오스아사이티스가 보이고 있죠. 근데 레프트 사이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약간 이 원인을 찾아봤는데 왜 그럴까? 아무런 원인이 엑스레이상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스플라스틱한 것 같아서 각도를 재봤는데 마일드 디스플라지아는 있지만 20살에 이 정도 디스플라지아 가지고 서브콘드랄 시스템을 어느 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디스플라지아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치곤 MRI 보면 T1에서 로우 시그널, T2에서 하이 시그널, 전지 멀티시스틱 프리드 코렉션 된 시스템이죠. 여기 라발 테어가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MR 아소시티브 라발 테어가 있고요. 이게 보시면 수페리어 쪽으로 이렇게 표시한 시스틱 층으로 서브콘드랄 봉입니다.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런 환자를 접했기 때문에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티올로지는 뭔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치료 방법이 어떤 프로그로시스가 볼 것인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은 라브랄 테어 그리고 서브콘드랄 시스트 이렇게 하고 이제 예정 수술은 이제 힙 아르스로스코피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라브랄 리전을 손을 보는 거 말든가 이렇게 하고 시스팅 리전은 일단 큐레시하고 투지스 봉그래프를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라브랄 리전은 안테리어 수피얼 쪽에 이제 콘드로 라브랄 정신이 포칼하게 미니멀 케어가 있었고요. 페모럴 헤드는 다른 데는 다 말짱한데 부스럴 쪽에 이렇게 거의 풀 피크니스 콘드랄 디펙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브랄 리전 그냥 살짝 대부분만 하고 페모럴 헤드 쪽으로 이제 쿼드 AVN 스쿼드 컴퍼니에서 하듯이 라테랄 쪽으로 코어 트랩을 만들고 큐레티즈로 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스오피로는 3개월 동안 크래쉬 워킹을 하고 스포츠 액티비티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9개월째 보면은 이렇게 힐링이 잘 돼가고 조금 부분적으로 포칼하게 CT이 남아있는데요. 힐링이 잘 돼가고 있고 퍼드 코렉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레프트 힙이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레프트 힙을 봤더니 이게 꼭 라이트 힙하고 똑같이 포스처럴 슈피리어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리전을 보이고 이게도 지금 오스아르사이티스 침지 오는 거. 그래서 MR 아스로시티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힙하고 거의 똑같은 변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임프레션 하에 똑같은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브룸을 보면 이렇게 이제 헤모리직 체인지가 좀 보이면서 미인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상황 부위입니다. 라이트 사이드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건지 모르지만 루즈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해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코어 트랙을 만들고 공부를 해줬습니다. 이제 레프트 사이드 수술 후 3개월 팔라 백신인데 라이트 사이드는 남아있던 스몰 시트 다 없어지고 힐링이 컴플리트 되고 레프트 사이드는 더 이상의 필요없이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콘드랄 시스트는 뭐 흔히들 어드밴스드 오스아르사이티스, 류마토이드 아르사이티스, 오스네프로시스도 어드밴스드 시스트 친구를 볼 수가 있고요. CPPV 이런 베이직한 디지즈가 있을 때 시스템 리전이 가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이직 디지즈, 백그라운드된 디지즈 없이 오스콘드랄 디펙트 없는 시스트 보이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퍼들 리뷰를 해봤더니 리켄이 1977년도에 레스닉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저널 렌트게놀로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페멀 헤드 아티클 카틸리지나 스펀드를 보면 이제 콘센트리하게 스트레스가 리피트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먼저 카틸리지 데미지가 올 수 있고 그 틈을 통해서 시노비아 플루이드가 인수돼서 시트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먼저 보험 콘투전이 생기고 그 콘투전에 의해서 시스트가 먼저 생기고 세컨다리하게 카트리지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레포트를 봤더니 2002년도 피올리니 케이스 26살짜리 스타터 플레이어에서 했는데요. 기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멀 헤드에 로테이션한 인펙션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펀드랄 부분에 마이크로 프랙처가 오고 따라서 2차적으로 하이랭 카트리지의 디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엔자임이 나와서 콘드로라이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MR 아스로그라피를 보면 아주 MRI 소견을 보면 이렇게 약간 안테로 미디알 쪽에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고 데피네트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AVN하고 좀 다른 점은 약간 수술은 미디알 로케이션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AVN보다는 보메로 이름하고 포칼하고 또 스몰 리전이고 또 이 리전이 프로그레션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AVN하고 좀 다르다. 그런데 저희들 케이스는 프로그레션 했죠. 이거는 좀 다르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었습니다만 리전은 좀 다르지만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컨스, 콘드라 프래그먼트를 발소로스코프로 직접 스크루 픽세이션하고 캠 리전 없애주는 그런 케이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스틱 리전에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 한 치료 케이스를 한 게 있습니다. 2012년도 아트라는 거, 이 트라피트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아티보 카트리지로 풀레이어를 리제네레이션 시킬 목적으로 만든 신테틱 스캐폴드인데 이걸 시스틱 리전에 그대로 그라프트를 해서 비교적 효과가 좋았다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스틱 리전은 아니지만 LCP에서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가 있을 때 파셜 리서베이션 하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보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기저질환이 없는 프라이머리 서브콘드랄 시스템, 페모럴 헤드 시스템은 아주 드물다. 거기에 젊은 에스들이 생겨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기는 원인은 리피트된 임팩트 포스가 주어져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주된 미케닉즘은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계속 포스가 주어지면 카트리지나 서브콘드랄 본에 크랙이 가고 거기를 통해서 시노비아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따라서 그 시노비아 플루이드가 본으로 시스를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트리지든 서브콘드랄 본에 크랙이 가면은 그 뒤로 임팩트 포스가 저희들 예를 보면요. 임팩트 포스가 더 이상 가지 않더라도 이 패솔로지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힙 아스로스코피 할 때 가끔 페모럴 헤드 스커핑, 카트리지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그런 경우 아니면 피모넥 프랙처스 멀티플 피닝 하거나 아니면 에비언스 멀티플 드릴링 할 때 가끔 핀이 페니트레이션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또 시스트가 이체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서는 큐레티지하고 공부를 했더니 상당히 힐링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변명이 있을 때 그냥 컨서티브 트리트먼트 하는 것보다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 큐레티지하고 공그라프트를 하겠다 생각이 되면 타겟 시스템에 그래프트 본을 정확하게 찍으면 이승용한 분들로 제가 봤습니다. 괜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 펴주시고요. 그럼 세 번째인데 잠깐 옆으로 좀 나와 계시고, 네, 지금 케이스 세 케이스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또는 코멘트 있으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나고요. 질문이 있으면 20분까지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부탁합니다. 네, 김지선 선생.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테오스토반 성공적인 리서치는 축하드리고요. 보완형성하고 수술자는 약간 상대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안쪽으로 좀 코텍스를 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픽세이션이 하는 게 좀 어땠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리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이거 동일하게 조현재 교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안쪽에 그 프린트를 친 다음에 미케니컬하게 공그라프트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보통 서포팅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힘을 안 오고 공그라프트나 이런 거에서 좀 필요가 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리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CT에 보여주는 게 제가 코텍스를 깨내고 이렇게 지정을 해냈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 보시면 CT를 일부 부분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칼카열이라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안 하지만 저도 4주간 파셜레이피얼링만 허용했고, 그동안 한 1년이 넘도록 계속 인파메이션을 계속 자극했던 거라서 제가 캡슐레이터는 아주 광범위하게 오스테이나 시점에서 했었지만 RMX제는 적극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 지금 이제 걸어다니고 있고 다치지 않게 조심을 하고 있지만 CT에서 보이는 것이 한 컷에서만 이렇게 많이 깎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컴포지션을 볼 때는 에디셔널한 인터널 스크류 픽세이션은 필요하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케니컬 스포트 해주면 더 프레스될 리스크 좀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익스텐시브한 것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서브코너를 프랩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말씀 안 드렸지만 오토지너스 굉장히 낮아서 인펙션 시켜서 서브콘더를 조금 밀어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CTR 리전이 그렇게 이벤트처럼 넓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정도만으로 사실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퍼더 프랩스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서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아까 조영수님, 그 진단이 뭘로 나온 겁니까? septic 흉터로 아스라이티스로 지금 그렇죠? 혹시 보도한 색깔, 플루이드 양산 같은 게 이리게이션을 septic이었어요? 기운도 잘았죠. 네. 보시면은 헤드 쪽에 프랙처된 부분 통해서 OP 사이트가 인펙션이 있는 거죠. 코어 디컴프레션 하듯이 이렇게 한 털을 로드 집어넣을 때 그쪽에 인펙션 되는 게 서브콘드라 프랙처된 부분으로 빠져나가서 줘요. 네,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큐트 septic 아스라이티스에서 힙스코피가 데피니트하게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오픈 안 하고도 특히 소화 같은 데도 충분하게 우리가 데브리망하고 이리게이션이 오픈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센트럴 페프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큐트 때 septic 아스라이티스에 이렇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세키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힙에 스페시픽한 거라서 사실 이 관절경학회에서 테크니컬한 면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했었는데 앞으로 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분 연자 감사드리고 이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